자, 저희가 오늘 픽한 기업은 한국가스공사인데요. 네. 취준생들에게 선호도가 어떤가요? 선호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 예, 공기업 공기업 중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기업인데 이유는 일단은 연봉도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리후생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전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봉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신입의 경우에는 초봉이 4,400만 원, 그다음에 평균 연봉 와. 보니까 뭐 8,900만 원 정도로서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인기 많은 기업이고 이제 스타트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부터 잘 보셔서 꼭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숫자부터 거부할 수 없는 숫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한국가스공사면 뭐 가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곳 이 정도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집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곳과는 또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 일단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공공기관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CEO 메시지를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CEO 메시지 같이 보면서 한국가스공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에너지, 더 좋은 세상이다라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에 관련된 공공기관이고요. 좋은 에너지를 통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한국가스공사의 소중한 기업 이념입니다. 보니까 1983년 8월에 천연가스의 안전하고요. 그다음에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서 국민 생활 편익 증진 및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이 가스를 빼놓고는 우리가 살 수 없을 그러한 세상이 되었죠. 그런 것처럼 한국가스공사는 우리 생활에 그러한 편익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 제1위의 LNG 저장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보급을 확대해 준다라고 합니다. 천연가스를 바탕으로 에너지원이 되는 곳으로 많이 펼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또한 에너지 복지, 여러분들 집에서 거의 도시가스 쓰실 텐데 그런 데 들어가는 것은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그런 에너지를 캐내야 되겠죠. 전 세계를 무대로 탐사 및 개발, 생산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LNG 이렇게 또 LNG. 강조해서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LPG는 차량에도 이용이 되고 그렇죠. 많이 알고 있는데 네. LNG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LNG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한국 조선업이 되게 잘 나간다 하는데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게 바로 이 LNG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LNG는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요. LNG의 약자부터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리퀴파이드는 액체화되었다는 거죠. 무엇이요? 내추럴 가스, 즉 천연가스가 액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LNG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천연가스를 마이너스 162도씨의 상태에서 얼리겠죠. 네. 얼린 다음에 이걸 물로 만드는 과정인데요. 부피가 600분의 1로 압축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제 과정을 거쳐서 순수한 메탄의 성분이 매우 높고 수분 함량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LNG와 어떻게 구별되냐? 무색 투명한 액체로서 주성분이 메탄이라는 점에서 LPG와 구별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문상경계 분들한테 혹시 LNG와 LPG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딱한 정의는 아니지만 LNG가 어떤 것이고, 그러니까 최소한 약자는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LPG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LNG는 운반비가 비싸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력이 요구되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경제성이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까 한국가스공사가 어디론가 가서 막 채굴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외 천연가스 산지의 LNG 공장에서 액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뭘로 갖고 오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LNG선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LNG 공장에서 기체화시킨 다음에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이 파이프를 통해서 발전소라든지 우리가 요즘에 여러분들 한전이 항상 좀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많이 이렇게 두드려 맞고 있는 게 뭐예요? 전기세가 너무 비싸. 한전도 우리 원가가 많이 비싸. 왜요? 이제 LNG로서 전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발전소에 LNG 가스를 공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가에 공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NG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우리나라 조선소가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이번 1분기 동안에 전년의 절반 되는 이상의 매출을 벌써 올렸다라고 합니다. 자, LNG는 기화할 때 냉열 에너지를 전력으로 회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의 냉동 등에도 이용된다라고 합니다. 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1950년대 이후에 도시가스가 예전엔 석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천연가스로 전환되면서 현재 도시가스로 주로 사용되고 있고 전력용 공업용으로도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LNG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들이 꼭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네. 이거 한국가스공사 쓰시는 분들 딴 건 몰라도 LNG 개념을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셔야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LNG를 이용해서 네. 한국가스공사에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이제 사업 구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천연가스 공급 사업 체계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천연가스는 해외 원산지에서 액화천연가스 상태로 우리 한국가스공사에 의해 도입되고요. 이를 다시 공장에 와서 기화시켜서 발전소 등지에 직접 공급하거나 일반 여러분들 지역마다 도시가스 회사가 조금씩 다를 거예요. 네네. 그런 데다가 공급해주고 있는 가장 메인 사업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미래 에너지 사업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수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 저탄소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전환 쪽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뭐 태양열, 풍력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가 수소입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있고요. 이 부분은 당장의 먹을거리는 아니지만 향후 5년 내에 그 이후까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먹을거리이기 때문에 가스공사 수소 쪽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해외 자원 탐사 사업입니다. 뭐 인리, 동티모르, 사이프러스, 모잠비크 등지에서 광부 탐사 사업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크게 이 세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한국가스공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먹거리가 될 이 사업들 꼭 이해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채용 공고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어떤 분야에서 몇 명 선발할까요? 네, 저희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일반직이 있고요, 사회 형평직이 있는데 둘 다 똑같이 사무직과 기술직을 뽑고 있습니다. 직급은 6급입니다. 그러면서 주요 직무는 경영지원, 마케팅, 해외 사업에 관련된 모집단이 네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비, 운영, 건설에 역시 4곳. 그다음에 이제 IT가 있고요. 사회 형평 같은 경우에는 IT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66명 정도를 채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전에 봤던 뭐 코레일이나 한국전력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아기자기한 규모다. 그래서 네. 경쟁률이 조금 높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가뜩이나 아까 연봉도 높다고 했는데 네. 이렇게 뽑는 문도 좀 좁게 열어주시니까 약간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네, 들어볼까요? 특별한 자격은 없는데 여기는 이제 영어를 조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같은 경우만 좀 말씀을 드리면 외국어 영어 토익 시험 점수가 750점 이상 수준의 유효 성적, 유효 영어 성적 보유자입니다. 근데 이거 왜 필요하냐? 라고 봤더니 밑에 써 있죠. 공사 직무 수행, 도입하고 계약 다 해외에서 갖고 오잖아요. 그다음에 해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을 위해 외국어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하니까 안타깝지만 750점 이상이 되시는 분들만 지원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어 성적은 뭐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고고시면? 그런데 여기는 이게 뭐 어떤 가산점 들어가는 건 아니라 지원 자격이기 때문에 허들만 넘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에 그 채용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원칙을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일단 우리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공개 경쟁 시험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공정성이 되게 중요해졌죠. 그다음에 투명성에 기반한 채용, 그게 지금 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이 NCS 채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무엇만을 보냐면 직무 역량만을 살펴보겠죠. 그런 것들을 심층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식과 기술과 태도 이런 부분들을 검증한다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연장선상에 있어서 학력도, 연령도 제한은 철폐한 철저한 능력주의 기반한 채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한국가스공사의 채용 절차를 좀 확인해 볼 텐데요. 특별한 점이 좀 있을까요? 특별한 점은 특별하게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네.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원서 접수를 들어가면 내일부터 들어갈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전형인데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좀 다행스럽게 자기소개서 항목이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적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일 방송에서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될지 프레임 잘 잡으시고 실수만 하지 않고 여기 보면 불성실 작성자 불합격 처리돼 있잖아요. 이것만 걸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격자는 다 전원 선발해서 이제 필기로 넘어갑니다. 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성과 그다음에 NCS 시험을 보는데 인성 같은 경우에는 적부만 보고요. NCS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직업기초능력 50%와 전공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 시험 어떤 걸 보시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면접입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도 직무 면접은 PT로 봅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의 PT 면접 기출을 찾으면 나올 테니까 그걸 가지고 연습하시면 될 거고, 일단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는 자기소개서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면접용으로 체크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면접 때 이건 물어보세요 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면접 질문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 연수 후에 수습 채용,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인성검사는 적부이지만 또 자소서는 좀 면접 대비용으로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무별로 알아볼 텐데요. 사무직부터 짚어주세요. 오늘의 메인은 이제 직무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드리는 건데요. 사무직이 아무래도 좀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사무직은 아까 봤던 주요 직무가 경영 지원, 그 다음에 마케팅, 해외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모집 단위로 경영, 회계, 경제, 법학인데요. 사실상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인문상경 쓰시는 분들은 그냥 다 쓰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지원하실 경영과 경제 카테고리에 보시면 첫 번째 경영 지원 업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경영 지원은 말 그대로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서포팅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을지. 그중에 첫 번째 직무는 바로 경영 기획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영 기획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너 무슨 일 하니? 나 기획해. 여러분들 기획이라고 하는 게 내가 허황된 미래를 그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어떤 데이터에 기반해서 무엇인가 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어떤 기업을 할까 기획을 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경영 기획이라고 하는 건 그냥 어떤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건지, 수소경제 해야 돼. 수소경제 플랜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 경영 현안 과제 적기 대응, 그 다음에 뭐 비전과 중장기 전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체 그러니까 합산돼서 나오는 이 공기업 직무에 하나하나를 좀 선정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경영 기획이 여러분들이 회계적인 지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접 때 공격을 받으실 테니까. 예. 그래서 경영기획 같은 경우에는 내가 관련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회계 쪽으로 조금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타겟팅 하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평범한 걸로 빠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사실 신입이 들어가셔서 잘한다라고 하는 분야라기보다는 경력을 좀 쌓으신 다음에 회사에 대해서도 알고 사업에 대해서도 이해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전 수립, 중장기 전략 수립, 사업 계획 수립, 운영 계획 수립, 전사 업무 총괄 기획 기능은 나중에 들어가셔서 하시고, 관심 있으시거나 관련된 분들만 좀 지원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인사도 있습니다. 인사는 뭐 다 아시잖아요.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여러분들 같은 어떤 분들을 좀 채용하려고 하는 부분, 육성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구매 조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매 조달도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회사에서 물건 팔라고 하는 거는 싫어하는데 여러분들이 사라고 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갑질할 수 있을까 봐. 근데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요즘 그거 알죠?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듭니다. 네.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의 구매 담당자라면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차량용 반도체를 갖고 있어야 자동차가 만들어질 수밖에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구매 담당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뭐예요? 딜리버리라고 하는 조달이라고 하는 관점이 되게 중요해졌다. 그래서 구매 전략을 수립해줘야 된다. 재고를 얼마만큼 갖고 갈 것인가? 지금 전 세계 동향이 어떠한가? 등등. 수혜주 운하가 막혔잖아요. 한번. 이러면 또 조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협력사 관리. A가 문제가 터졌다고 한다면 B나 C나 대체할 수 있는 곳들과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어야만 문제가 생겼을 때 갖고 올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매를 지원하시려고 하는 분은 구매의 3요소 QCD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품질, 납기, 원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구매를 잘할 수 있을지, 또 구매는 무엇과 연관되냐면 물류 쪽을 공부하신 분들과 또 연관이 되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영업 마케팅입니다. 영업 마케팅은 팔아야 되겠죠. 그죠? 팔아야 되는데 뭘 파냐? 일반 영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에 천연가스 우리가 이제 기화시켰어요. 그럼 이걸 누군가한테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무엇인가 캐파가 있겠구나. 뭔가 수급 계획 같은 걸 수립하겠죠. 그 다음에 도시가스사라든지 발전사와 공급 계획을 체결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팔았는지에 대한 판매 실적 관리 및 분석 등을 하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가스를 팔아본 적이 있어요?
이런 적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일반 B2C에서 판매해봤던 경험 좋고요. 그 다음에 B2C와 B2B의 영업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해당 기업의 구매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B2C와 B2B의 영업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학적인 부분이 조금 강하신 분들은 이제 국내 영업, 일반 영업이 아니라 해외 사업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내가 어학 쪽에 조금 강점이 있다는 분은 카테고리를 해외 사업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다음에 회계 같은 경우에는 회계 감사죠. 회계는 그냥 기업에 가계부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돈이 들어왔으면 어떤 돈으로 썼다. 뭐 투자비로 썼는지 아니면 비용으로 썼는지 돈을 얻으셨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얻은 수익인 건지 영업 수익인 건지 영업외 수익인 건지 이런 것처럼 우리 회사가 지금 장사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회계 투명성 누가 보아도 건실하게 경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또 기업은 세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세무에 관련된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적기 신고 납부인데 회계는 여러분들이 나는 세무에 강하다, 나는 뭐 회계감사에 강하다라기보다는 회계는 그냥 하나로서 지원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법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약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기업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 발생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쪽 분야라 이쪽은 전공자이신 분들이 가시는 것이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좀 사무직 직무 관련 저희가 내용을 들어봤는데 정말 좀 하나하나 밥상을 좀 차려주시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번에는요, 이 사무직 지원하는 분들께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직무 역량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직무 역량 중에 이제 직위태가 있는데 우리 사무직 분들은 이제 경험은 다 갖고 계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내가 어떤 직무를 선정해서 어떤 지식을 조금 내가 어필하면 좋을 것 같다. 그 관점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경영기획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수립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툴로 할 수 있는지 이런 지식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라든지 재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니까 회계 용어라든지 이런 것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실적 분석 기법 등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무엇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구나의 기본적인 툴에 대한 이해 필요할 것 같아요. 인사는 사실 어떤 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을 채용하고 이것도 계약관계가 되겠죠. 따라서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임금 및 단체 협약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내가 그래도 조금은 알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어필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인사는 인건비 분석이 좀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쪽이 여러분들의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감각이 회계 쪽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매 조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재별 시장 동향, 그 다음에 구매품 갖고 들어올 때 QCD라고 했죠. Q 퀄리티의 품질 관리 및 검사 기법, 또 협상 과정, 국가계약법 관련 규정 등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물류에 관련된 그런 지식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감사는 개정 과목 요거에 대한 이해 있으셔야 되고요. 분계 방법, 그 다음에 회계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업데이트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세무 같은 경우에도 각 세법,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국제조세 이게 이 기업에서 내고 있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각각의 세금이 어떤 성격인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 같은 경우에는 계약 관련된 법규, 그 다음에 마케팅 지식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해외 사업은 무역 쪽 갖고 갑시다. 그래서 무역 법규 지식, 무역 실무 지식, 무역 영어 지식 등 있으면 되고요. 법무 같은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무역을 하니까 국제거래법, 국제통상법, 민법, 상법 등 여기 한국가스공사가 주로 어떠한 비즈니스를 함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법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를 지식을 어필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준비했구나라고 하는 인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무직군 필요 지식들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긴 시간 말씀해 주셨는데 다 해서 20여 명밖에 뽑지 않는다고 하니까 조금 허무할 수 너무 있는. 허무하고 좀 아쉽네요. 자, 이번엔 저희 기술직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네. 제가 약간 조금 허무해지는데. 그래도요, 네. 네, 그만큼 좀 경쟁률이 높을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들 어필 포인트를 잡고 해주시고요. 이번엔 기술 직군 가겠습니다. 이번엔 설비 운영 건설 직군인데요. 여기는 보니까 크게 5가지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산업환경 기계 설비 관련된 시공입니다. 아무래도 발전소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생산의 4대 요소 중에 M, 머신이 있겠죠. 이걸 관련해서 운영하는 거다라 보시면 돼요. 산업용 설비와 환경 관련된 기계 설비를 활용해서
예, 운전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역할이고요. 기계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걸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전기가 되겠죠. 그래서 전기 설비 시공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전원 공급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수변전 설비, 보안 설비, 그다음에 전기 공사와 검사 준공을 수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기계도 세팅돼 있고 전기도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제 공정이 진행되겠죠. 그래서 공정이 유지되는 것을 운영해 주는 쪽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정 흐름을 파악하고 각종 설비에 대해서 파악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에 연관돼서 환경 안전 관리가 있는데 이는 다음 직무인 화공 안전 관리라고 하는 부분의 직무와 연결됩니다. 화학 공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폭발이라든지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신 ESG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대한민국이 이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해서 예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좀 많은 경쟁력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화학공학과다 아니면 안전이나 이런 쪽 환경이다라는 분들은 이쪽으로 좀 지원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은 유해물질, 위험물질의 저장, 취급, 사용 등의 적용, 관리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인 공정에 대해서 따지는 건설 공사 공정 관리입니다.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된 공사 기간 내에 완성하기 위해서 공정계획 수립하고 관리하는 직군인데요. 우리가 어떤 플랜트를 짓는다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이신 분들 있죠. 큰 인프라를 짓는 그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IT 직군입니다. IT 직군 같은 경우에는 크게 4가지 일을 합니다. 뭐 워낙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정보 기술 기획, 그다음에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보안이 중요하겠죠. 보안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IT 시스템 관리 등 여러분들이 관련된 경력이나 경험이 있으시면 그쪽으로 쓰시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IT 직군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경험들을 매칭시켜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기술직에 지원하는 분들의 필요한 역량, 지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직위태 중에서 제가 기술을 좀 갖고 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어필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각각 직무에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설비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뭐 직접 눈으로 가서 보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도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기술, 검토할 수 있는 기술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필하셔야 되니까 관련된 경험을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기계 설비, 아무래도 머신을 내가 직접적으로 다뤄봤다라고 하는 부분, 뭐 실습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걸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조금 더 경쟁력이 있겠죠. 두 번째는 전기 설비입니다. 전기 설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CAD 활용 능력.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거의 도면 보고 이 설비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같은 것들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 공정 유지 운영 같은 경우에도 역시 도면 파악 능력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 보니까 분산 제어 시스템 조작 능력이 있고요.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이해 능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어필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학교 내에서 배우셨던 그런 전공 과목 그런 부분들을 어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안전장치 조작 능력, 그 다음에 사고 시 비상 대응 능력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런 쪽이 없다라고 한다면 역시 전자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에서 배우신 거 있죠? 그런 부분들 갖고 있다, 자격증 갖고 있다로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 직군 필요 기술을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좀 관련 전공자들이 훨씬 네. 유리한 그런 직군들이죠. 경험도 중요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가스공사 우리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인재상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인재사항 이제 4가지로 좀 한번 요약해서 각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칙과 정직을 추구하는 청렴 인재입니다. 이는 비단 뭐 한국가스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입직으로 들어갈 때 저는 가장 필요한 자세가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 그 다음에 정직하려고 한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딱 떠올렸을 때 그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깨끗하고 누구보다 어떤 철저한 어떤 규칙에 맞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본인은 원칙과 정직에 맞춰서 했던 경험이 있냐라고 할 때 원칙과 정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정의 내려주시고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것과 좀 매칭되는 내용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려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특히나 공정 현장이라고 하는 부분, 생산직이신 분들은요. 같이 근무한다라고 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다 한국가스공사의 직원분들이 아니에요. 다른 분들과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해 주면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플레이 하셨던 내용도 하나쯤은 꼭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직 성장을 이끌어가는 도전적 변화 인재. 여러분들 뭐 다 도전적 인재니까 가장 성과를 잘 달성했던 경험, 그거를 하나 좀 어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미래를 열어가는 창의형 글로벌 인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미래는 어떤 것이고 글로벌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회사에 미래 사업이 있었죠. 그것과 좀 방향성을 같이 하면서 그런 쪽에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이제 내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잖아요. 지원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자기소개서 적부라고 해서 너무 여러분들 소홀하게 쓰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깊이 있게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공기업 준비하신 분들이 갖고 계셨던 자료 있잖아요. 그거를 좀 효과적으로 내일 방송 보시면서 잘 커스터마이징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에서 많이 떨어뜨릴까요? 필기에서 많이 떨어뜨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 공부, 전공시험 공부와 직업기초능력 공부를 골고루 잘 하셔서 좋은 기업입니다.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LNG 공급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취업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